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서아시아 지정학을 아주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영내 수많은 국가들과는 이해관계가 달렸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인물은 퇴역 미 육군 중령 랄프 피러스입니다. 폭스뉴스 전략 분석가로 몇 년 전 자주 출연했던 인사입니다. 독일 쪽에서 주로 정보 분야에 근무했는데 퇴역한 뒤 거의 30권에 달하는 지정학 관련 전쟁, 국제정치 스릴러 소설을 낸 특이한 사람입니다. 랄프 피러스는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지지했고 푸틴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교한 러서포브입니다. 그는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6년 뉴 그레이터 미들 이스트 맵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지금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픽션이고 현재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게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리는 중동 구상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쿠르드족을 후원해 이란을 해체하며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약화시키려는 구상입니다. 여기서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는 모두 자유 쿠르디스탄을 만들기 위해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란 북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커졌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요즘 부쩍 미국과 영국의 사주를 받아 반이란, 반러시아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란 동쪽 상당 부분의 영토는 아프가니스탄과 자유 발루키스탄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영토의 절반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자유 발루키스탄은 아프간 계열 파슈툰족의 테러 지역입니다. 이란의 외노자로 들어가 이스라엘 용병으로 고용돼 파괴 공작을 한 게 바로 발루키스탄 출신입니다. 파키스탄이 안보의 위협을 느껴 이란과 연대하는 이유입니다. 이란이나 러시아나 외노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대요르단은 대표적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당 영토를 참식합니다. 이란 바로 왼쪽 아랍 시아파 국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으로부터 영토를 얻어 이라크의 시아파 인구를 수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요르단, 아랍 시아파 국가, 예멘, 이슬람 성지 국가의 영토를 잃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부에도 같은 민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영토 야심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요즘 눈에 띄게 노골적인 반러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조직폭력배들은 러시아 치안의 골칫거리입니다. 또 아제르바이잔 특수부대는 러시아 영토 안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테러도 벌였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조지아를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어 러시아의 등을 찌르려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자 대신 노린 게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전승절 초청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알리예프는 러시아 음기모 졸업생으로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또 그의 부친은 브레즈니예프의 후임자로도 거론될 만큼 위치가 있는 소련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KGB 출신이라 나중에 푸틴 대통령이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 알리예프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알리예프로서는 푸틴과 척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집단 서방의 꼬임에 따라 푸틴을 인간적으로 배신했습니다. 알리예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6월 27일 러시아 예카체린부르크에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아제르바이잔계 조직폭력배를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되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들다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살인 용의자를 정당하게 체포한 것인데 현지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와 아제르바이잔은 자기네 동포를 러시아가 죽였다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카체린부르크에서 살인 혐의로 아제르바이잔 조직범죄단원이 체포되자 바꾸는 모스크바를 인정청소, 외국인 혐오, 쇼비니즘 등 수십 가지로 비난하면서 연방보안군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반러 시위를 촉구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러시아 예술가들의 콘서트, 전시회,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국영방송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즉각 조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황당합니다.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것뿐인데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바쿠 당국까지 나서서 대들고 있습니다. 예카체린부르크는 90년대부터 아제르바이잔계 조폭들의 범죄로 유명합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계 디아스포라와 이주 노동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자기네 동포 조폭을 소탕한 데 대한 보복으로 바쿠에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RT 기자들을 FSB 스파이라면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관의 영사 접근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쿠는 러시아 기자들을 체포해 자범 취급하면서 구타도 일삼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폐지했습니다. 젤렌스키의 키예프 정권이 하던 짓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참에 아제르바이잔에 무력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돈으로 살던 바쿠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분개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교관을 초치해 항의하면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극단적 경우이긴 하겠지만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포돌야카는 본질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와 관계에서 2014년 마이단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쿠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2022년 특수군사작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포돌야카는 영국에게 아제르바이잔인은 우크라이나인처럼 소모품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아제르바이잔인이 죽을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자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전쟁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을 괘씸하게 보는 건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이란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가능하도록 공군기지를 제공한 게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이스라엘 본토가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되자 텔아비브는 자국 전투기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이란에 진입해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어디서 출격했는지가 밝혔지만 다들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